여러분 안녕하세요. 41강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했던 이제 제안했던 농업 경영 창업에 대해서 그, 다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자, 전 시간에 이어 자, 농사 39강에서 이제 농사 시작은 언제? 여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농사 교육 받고 이제 여름에 이제부터 이제 이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가을에 밭 만들게 하시고 겨울에 흙 살리고 봄 되면 농사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제안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창업을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컨설팅 하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보니까 제일 효율적이더라. 그 다음에 농가들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동의하더라. 많은 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 10년 전부터 이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도적인 농업 경영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정말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창업 비용, 농지 가격이 너무 올랐고요. 세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산 비용 세계적인 톱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시장 포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 평이하의 소농은 뭐 더 나가면 영세농 국빈농이죠. 3,000평 이하 가면 이제 뭐 국빈농을 해야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적은 생산량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밀적인 이런 경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연적 농업 경영. 앞으로 이게 어느 시기에 정말 그 파란이 일 거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파프리카 시장이 보시면은 이제 토경 재배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제 인공팜, 거의 이제 양액 재배라 그러죠. 그런 농업이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기, 토마토, 이제 쌈채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흙의 영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한계라는 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에 이거에 대한 사회 공론화가 분명히 될 것이고 우리는 뭐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독자로 되시고 이제 저희 강의를 듣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등 농업 경영 안에 자연적인 농업 경영도 같이 들어가야죠. 뭐 농사만 해가 무경 농사 되는 게 아니라 우린 경영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지금 시장 포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장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영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농촌 농업에 이런 농업이 지금 가는 거는 뭐냐면 식량 생산에만 맞춰 있거든요. 많은 생산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농업을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촌의 자연이라고 하는 농업의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농장 농부의 재능이라고 하는 이런 자원들을 정말 뭐랄까 많이 쓰는 분도 계십니다만 활용을 못하는 게 제가 바라본 즉 지금까지의 그 창업 교육을 하면서 그런 농가를 봤을 때에 이게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쪽에 활용하는 농업이 됐으면 되겠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할 때요, 세울 때에 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도시에서 이제 귀농하시는 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는 다른 직업에서 종사하시다가 이제 농업 시작하시고 이제 초보자 되신 분들한테 그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보면 굉장한 그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경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농사만 지으시면 그걸 다 버리고 오셔요. 안타깝지만은 경영 속에 들어가 녹아 있지가 않아요. 이걸 활용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라는지 모르지만 자신들 아실 거거든요. 자신의 가져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창업교육 우리나라에서 창업교육과 컨설팅과 그 다음에 이제 농사 현장에 이렇게 많이 본 사람도 드물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20대 30대 농장에 가서 1년씩 뭐 속 키운다 1년 동안 딱 1년요 그저 머무르면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30대 때 그렇게 했고 20대 때 그렇게 했고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현장에서 봤고 지난 10년 동안 교육하고 그다음 농장 운영에서 봤을 때 이런 농촌의 농업의 농부의 그런 것들 활용이 너무 낮습니다. 단순하게 수확해서 농산물만 파는 농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경영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 지금 농산물 상품의 그런 거는 굉장히 한계적 아닙니까? 지금 시장 포하니까요. 수익도 낮고요.
그리고 저거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그 승계농이 아닌 이제 순수하게 창업을 하신다 초보 이제 가시는 분은 거의 이제 한계지 않습니까? 적은 생산에 소농이 한계, 영세농이 한계 이런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뭘까요? 이런 단순하게 생산해서 많은 생산해서 내다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촌의 농업의 이런 다원적 기능, 식량적 기능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해가지고 이런 전대 농촌과 농업에 가지고 있는 환경, 경관적인, 교육적인, 치유적인 특히나 큰 치유적인 기능은 엄청나죠. 이제 지금 질병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퀄리티 상품화했으면 좋겠다. 농업 경영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부족하더라. 제가 이제 6차 산업이 나오기 전에 벌써 15차 산업이라는 농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체험농장에 수천 명이 찾아오고 수익률이 90% 넘는 그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에 이런 거를 상당수 담아냈거든요. 제가 이제 말주변도 없고 이런 지식적은 없지만은 농사라고 하는 이걸 담아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수천 명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냐 제가요 지식적으로 부족하면 치고 들어옵니다. 이 일을 걸고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해서 이렇게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말 잘 못하지만은 그 수천 명이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리고 창업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쪽의 지식입니다.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치유농업과 체험농업은 단순하게 이 그룹의 농사에서 식량 생산하는 이런 수확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예 치유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체험 굉장히 난이도가 낮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거를 고민하셔가지고 경영적으로 치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 창업 계획 세울 때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농촌 농업에 가진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다원적 기능. 이 자원은요 어디에서 대체 못합니다. 이런 농업만이 가진 가치 아니겠습니까? 농장 시설, 농사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게 대체 불가거든요. 이런 가치. 그 다음에 뭐냐 농장주의 재능, 지식, 기술, 창조적인 인간만이 가져 있는 경영적인 이익에 이런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걸로 해서 정말 고도적인 경영 전략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적인 경영 전략 아닙니까? 이거에서 정말 찾고 싶은 농촌, 하고 싶은 농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농업이 어렵다. 누구 탓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농업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는 자성을 해야 되고요. 뭐 안타깝지만은 뭐 저의 생각입니다. 참 그래서 지금 농사 계획을 세우시고 경영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자, 바로 전 시간에 했었죠. 전업생산 농업 지향하는데 지금 전업 농으로서 가는 데는 정말 저도 안타깝다.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화학농과 유기농 한다 그러면 4그룹 같아. 지금의 우리나라 농업이 대부분 2그룹이니까요. 자연농 하더라도 자연농으로 되는 거 아니다. 2그룹까지 갔으니까 4그룹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고의 농사 기술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2그룹 시장에 100원, 200원 달걀 같은 최저가엔 생산 과잉이니까 시장 포화니까요. 이쪽에 가서 수익률이 너무 낮고 그래서 1,000원, 2,000원짜리 달걀 같은 더 나가서 자연농 같은 4그룹으로 해서 5,000원, 만원 달걀 품질을 생산하자. 가격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품질의 그런 기술과 지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가격은 그런데 하나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1,000원짜리 계란의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1,000원짜리 달걀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기술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농가가 그랬어요. 야 1,000원은 안 팔릴 것이다. 그런데 500원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농가들이 1,000원에 팔리니까 1,000원 팔려니까 아무도 소비자가 다 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00원으로 갔습니다. 700원 했는데도 50% 이상이 거의 7, 80%가 손님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올린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1,000원짜리 했더라면 처음부터 안 팔려도 1,000원 뭡니까? 50% TC한다든가 한 판에 1 플러스 1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서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인데 그렇게 갔더라면 얼마 좋을까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을 적용한 농가가 있었어요. 그 농가는 정말 어렵지 않게
접근했거든요. 시간은 걸렸지만은 처음에 500원 오니까 팔리는 건 그러니까 뭐냐 수익이 났거든요. 1,000원짜리지만 그래서 나중에 1,000원짜리 갔습니다. 그런 농가도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 해서 그래서 럭셔리 경영 마케팅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 시장 질병 시장이죠. 이제 지금 계속 이 시장은 계속 증가하니까 럭셔리 자 5,000원 달걀 같은 만원 달걀 1,000만 원 가방 1억짜리 가방 같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화적인 이제 전업농 같은 게 특화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농업이 그 전업농원다 여러 가지 생산해 내다 팔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냐 100원 200원짜리 또 그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500원짜리 건강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건강농업 시장으로요. 그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떨까? 제가 제안했죠. 이런 특화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가 기술은 전하지만 마케팅과 그런 노동 그런 근데 쉽지 않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제가 사례를 들었죠. 10년 전에 창업교육 어떤 서울에서 한 분한테 40대에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들깨를 재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냐 사그룹이죠. 초생재배 겨울 동안 초생재배하고 들깨를 재배했으면 좋겠다. 들깨를 한데 우리가 상품화되고 정말 나을 거다. 지금 아는 게 아니라 맞아 떨어졌거든요. 들깨의 상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그 뭐랄까 건강식품의 그 오메가3에 대한 거는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산의 99%가 뭐냐 수입 옥수수 사료 먹이기 때문에 오메가6가 과다입니다. 오메가6 과다가 뭐냐 옥수수가 60대 1이다 보니까 오메가3를 찾는 거거든요. 포화지방 알파 리노산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 우리가 프로라든가 건강이 이제 관련되신 분 이걸 계속 얘기할 거네요. 그래서 오메가3인데 안 심은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자 참깨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근데 우리가 축산물은 거의 안 나오니까요. 자 식물은 1대1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 우리가 비료 농약 그런 것들이 이제 질산염이라든가 그런 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참깨도 하늘의 농사고 농약을 많이 치는 거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들깨는 그런 농사 그런 방송 안 해도 되거든요. 완전히 그 자연농이 되니까요. 제일 쉽고요. 풀도 굉장히 이제 줄일 수 있으면서 노동력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마늘, 양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선품과 가공포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가 이제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치유 만남에 자 완전한 이제 그런 그 자연 아이들이 찾는 그런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그룹이죠. 그래서 틀밭이라는 거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음 편부터 이제 밥 만들기 들어갑니다. 밥 만들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최고의 농장을 만들어야 된다. 아름다운 그 다품목 5,000원 만원 달 같은 품질을 생산하되 가격 여름 정하는 거죠. 300가지 상품 이것 또한 우리가 창업에서 얘기했지만 300가지 정도.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다양성 몇 가지 생산해서 파는 거는 시장으로 갈 수 있지만은 다품종은 유통을 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가 만났을 여러 가지 생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있습니다. 가령 채소 생산하면 누수율이 너무 많습니다. 비상품이 너무 많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 반썩은까지 다 상품화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요. 300가지 가공품까지 하는 거 신선품만 아니라 가공. 자, 감 예를 들었죠. 감을 뭡니까 최상품이랑 그 중에서 20-30%만 신선품으로 나머지 식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그 2등 상품인데 좋은 것들은 뭐냐 꽃감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말랭이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창업교육 자세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치유 정보가 있는 플랫폼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지금 치유 농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험 농장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체험 농장 우리나라 체험 교육농장이라고 들어오기 전에 벌써 6차 산업 나오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찾아오는 그 경험자고 지난 10년 동안 이런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이 봤거든요. 시설을 해놓고 못합니다. 수익 안 나옵니다. 딸기 농장 대도시권에 있는 아니면 장류 고추장 된장 하시는 그 농가들 몇몇 농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체험 말이 있기 때문에 개인 농가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라고 하는 플랫폼, 치유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치유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치유 농부가 있고 치유 소비자들. 우리는 뭐냐 치유라고 하는 걸 치유 농업과 치유 기술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학 체험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 자, 전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표기는 안 했었지만 음식, 치유 음식. 여러분이 조금 음식만 공부하시고 왜냐하면 또 음식이 특화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치유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그룹 농사가 치유 농산물 흙을 살려서 흙의 영양을 유해독이 없어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 재료에서 여러분 음식만 조금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치유 정보. 자, 치유 농업 있죠. 치유 음식 있죠. 치유 운동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거 세 가지는 질병 치유의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 치유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10년, 20년 젊어지려는 그런 분들, 그리고 환경 평화, 그런 문화 프로, 체험 같은 경우 했을 때에 하고, 음식 같은 체험하고, 그러니까 음식까지 같이 곁들이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을 다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은 뭐다? 마케팅이 목적이다. 치유 이런 체험비도 받지만은, 전대 체험비만 받아가지고는 농장이 안 되니까요. 수익이 안 되니까요. 치유 농장만 돼도 안 되기 때문에 음식만 팔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 팔아서 그 제한적인 그런 다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여러분이 또 아이디어를 내시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의 시장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치유라고 하는 고퀄리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비 환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건강을 넘어서 오래 살려는 또 건강 환자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 그런 관련되신 분들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제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질병 시장과 그 다음에 생체 나이를 줄이는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강 시대에서 건강 수명 연장 시대 이제부터 10년, 20년 젊어지려고 저와 같은 생각하는 생체 나이를 줄이는 사람 증가했다. 자, 이런 기술과 지식은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우리 목적은 뭐다? 마케팅과 판매 다 수익 다변하고요. 자, 이거는 마치고요. 전 시간 했습니다. 다음 진짜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할까 치유가 있는 휴양 농장입니다. 치유가 있는 휴양을 바로 이 편은 같은데 최고 농사의 사그룹의 최고의 농장입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는 이건 좀 디테일 더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까 플랫폼 농장이나 휴양 농장은요. 제가 이제 대충 이 유튜브에서 교육을 하지만은 나중에 만나야 됩니다. 대면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 디테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매각 적게는 몇 천만 원 매각을 드릴 거 아닙니까? 대충 해서 안 되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지금까지의 그런 창업 교육과 다니면서 제가 마음대로 농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다 하신다고. 근데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쪽에는 좀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런 농장을 만드셔야 돼요. 밥 만들기죠. 아름답게 하는 거는. 자, 다품목 꽃같습니다. 100가지. 5,000원 만원 그런 품질을 해서 300가지 정도 300가지 못하라도 200가지 100가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름 뭐죠? 치유 휴양경 체류 치유 농장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우리가 펜션, 농촌 민박인데 치유라고 하는 그런 단지 농촌에 와서 농장에 와서 그 민박 형태 아닙니까? 숙박하는 시설인데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테마가 있는 거예요. 치유 농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치유 환경에 숙박이 있고요. 치유 농산물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머무는 시간이 뭐 하루에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거 뭐 그 농장에 들어서 계약하시면 되고요. 치유 농장 안에의 치유 환경의 숙박 시설은 뭡니까? 이런 유해독이었으면서 환경적이야겠죠. 그래서 질병 환자들이 아토피 있는 분들이 성인 아토피도 되게 많습니다. 아토피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정도의 기준에 만드시면 되죠. 지금은요 원목의 그런 주택들이 쉽게 나오니까요. 그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요. 펜션이나 그런 귀농하신 분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의 일머리가 좀 부족해서 농사기술하고 전업농 생산해서 힘들다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다음 편은 조금 어렵거든요. 나이도 이거는 아마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질병 하나와 치유, 그 다음에 생체 나이 줄이는 이런 치유계 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정보라 치유라고 하는 플랫폼 농장이죠.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요, 암 걸렸다 가족이 오게 되면 진짜 당황합니다. 어디 가서 자 치료받는 건 의사가 해주죠. 그런데 먹는 거 이런 것들은요 거의 건강식품 건강농업에 맞춰 있고 건강 환경이 맞춰 있거든요. 건강 음식에 맞춰 있어요. 건강 음식과 치유 음식 다르다는 거 있죠. 치유 농업과
건강 농업 다르죠. 건강 운동과 치유 운동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화 안 돼 있으니까 하는데만은 우리가 보통 2그룹 농사, 4그룹 농사 다르지 않습니까? 밥가리 농사, 밥가리 하는 농사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시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 친구가 되는 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쪽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행하고 싶은데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유해독이 없으면서 암 환자가 먹어야 되는, 아토피 있는 환자가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고 농산물이 있고 그런 숙박시설이 있다.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여러분의 농장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정보와 기술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걸 또 패키지로 안 쓰는데 단지 숙박만 할 수 있나 체험농장에 와서 치유농장에 와서 정보만 이제 그렇게 뭐 1시간 2시간 정도 이런 대화를 원한다든가 이런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암 환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밭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배운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음식이라든가 운동을 배우고 싶다. 이런 패키지를 넣는 겁니다. 단순히 숙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쪽에 패키지로 넣어서 이분들에게 뭐냐 편안하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기가 이제 와가지고 다 배우고 가려고 그건 도둑놈이다. 그건 공정이 아니고 공유도 아니고 착취죠. 농부의 시간을 뺏는 거고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전달되는 것도 그렇고요. 정당하게 공유, 플랫폼이라 뭡니까? 정당하게 공유돼야 되는 거거든요. 1대1 관계. 우리는 농산물 팔고 지식을 그 다음에 그분들은 뭐냐 얻어가서 질병 치료하고 정보를 얻어가는 1대1 관계가 돼야지 주려는 것도 그렇죠. 받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정말 정당한 이제 공유적인 1대1 관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패키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증명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트러블이 않고 계약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농장을 뭐 경영적으로 봤을 때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그 농장에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1-2시간 해보십시오. 농사가 딜레이 되면 엄청난 피해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서 저녁이라든가 어떤 시간에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숙박을 넣어놔서 이런 것들 농산물이 와서 숙박하는데 농산물이 필요하다. 아니면 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패키지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변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도 먹고 싶다.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그럼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어디 가서 없는 재료죠? 어디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진짜 휴양이 되고 질병 있는 환자분들도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자, 점심 먹을 거 싸주십시오. 그러면 점심 싸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패키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법을 얼마든지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양성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다양성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치유 기술과 이런 지식은 얼마든지 제가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다른 건 모르지만은 가르쳐 드린다. 자, 여러분은 뭐냐? 경영, 그리고 일머리, 노동 준비가 되면 되겠죠. 이게 또 쉽지 않죠.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많은 농가들 가보면요. 노동을 하는 건지 작업을 입었는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성과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정말 이거는요. 심각히 받아야 됩니다. 경영적으로 보면요. 파탄이에요. 파탄. 그렇게 말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 가가지고 이건 망하지 않은 게 용어다. 쉽지 않.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야 이제 농장이 우리고 농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요. 질병 치료가 있는 치유 농장입니다. 똑같이요. 농사 방법 선택입니다. 선택은 이제 자연 환경의 아름다운 농장인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체류형 지는데 따로 이제 창업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 하지 못한 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쪽에 4번 질병 치유 있는 농장을 하실 분들은 또 대면 교육을 만나게 되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해요. 이거는 뭐냐 어디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유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제일 관심을 가졌고 제가 이제 주력적으로 이걸 알려드리려고 또 우리나라 농업의 상당수가 이 분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자연 치유에 이런 우리가 4그룹에 농업을 하시는 자연농업 하시는 분 농가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나 귀농하시는 분들 이제 부부라든가 이런 부녀지간이라든가 하실 분들은
뭐 모저지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품질, 다 최고 품질의 이런 다품종 꽃 같습니다. 이렇게 생산하시되 체류형 자연치 농장입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창업교육에 나와 있으니까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니까 또 보시고 여기 관심 있는 분은요. 제가 7편까지인가 했습니다. 치유의 모든 것을 서비스. 숙박을 머물면서 음식, 생활, 치유, 농부가 케어를 해줘요. 생활시설 다 갖추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체류하는 치유 공장에 활동에 가는 고객은요. 아픈 사람이 오는데요. 환자가 온다 오는데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 활동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인데 질병 치료라든가 질병 예방하려는 분, 환경난비,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질문제 가지고 이런 또 럭셔리 휴양객들이 오게 되는데요. 운영 방법은요. 1그릇 10그릇. 아까 앞에 그 3편이 1그릇에서 3그릇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뭐냐? 3그릇에서 10그릇 정도의 그 운영 형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질병 치유하는데 효과를 벌고 예방을 하려는데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그래야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이상. 아까는 뭐 하루 내지 일주일에는 뭐 계약이 다양한데 요거는 기본이 3개월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와요. 근데 1그릇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이 틀립니다만은 이건 1그릇 위서부터 3그릇 같은 경우는 하루라면 얼마밖에 안 되겠죠. 10만 단위 아니면 뭐 몇만 단위가 될 거고 그건 시설과 그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우리가 3그릇에서 10그릇까지는 월 200 최저가요. 2천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이거는 뭐냐?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 호텔급의 특실 같은 만들어서 시설에서 한 분한테 음식서부터 농사 현장까지 그분이 경작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기술이 있어야겠죠. 케어 기술이 있어야겠죠. 이분에 맞는 케어를 해주는 거. 쉽게 해서 호텔 같은 서비스 해주면 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거, 운동도 우리가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운동할 때 도와드리고요. 모든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서비스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가. 보통은요. 우리가 치유센터, 건강센터가 보통 200에서 3, 400, 500 정도 합니다. 대개 보면요. 이렇게 몇십 명이 이런 단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이제 20대 후반 그렇게 시작할 때에 이 센터에서 시작할 때 했으니까요. 멤버들 하고 있을 때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했고요.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30대에 이런 센터에 가서 돈 내고 들어갔었습니다. 환자로 들어간 적이 있고 봉사자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요. 이런 쪽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적인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머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하는데 굉장히 고퀄리티다. 한번 고민해 보십사.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 필요한 음식서부터 농장 안에 모든 걸 생활 거기 안에 타올 시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또 그런 그분들이 치료받고 돌아가서 필요한 그런 치유 지식이라는 이런 것 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토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지식은 필요하고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케어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요. 이제 창업 교육 체류형 자연 치유 농장 거기에 그 창업 교육이 돼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면 되겠죠. 그게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전달력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건 농사 짓는 데는 농사 교육은 잘하는데요. 이 마이크 앞에는 아직도 이상합니다. 사람 앞에 대면 교육은 해왔는데 쉽지 않네요. 아직도요. 숙달이 안 되니까 좀 앞으로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맞춤형 도시농업서부터 전업농 아니면 이제 우리는 개방형 농장이죠. 이제 치유농장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농장, 체류형 농장 거기에 사그룹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밭조성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밥 만들기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흙살리기로 계속 이어지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